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과 그 속에 담긴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에서 공연되는 인기 작품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에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품 저도 공연 소식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발레 공연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죠. 뭐 어렸을 때 보러 갔던 기억이 있긴 한데 근데 이 작품이 한 가지가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두까기 인형이라고 하면 뭐 다 같은 똑같은 발레가 여러 군데서 네.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레단이 두 곳이 있는데 유니버설 발레단이랑 국립발레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리는 각각의 작품이 서로 다른 건데요. 우선 러시아 초연에 가까운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하는 곳은 유니버설 발레단입니다. 1892년에 초연한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버전을 유니버설 발레단이 각색을 해서 현재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세련되고 화려한 군무와 또 줄거리를 설명하는 발레 특유의 마임, 또 고도의 테크닉까지 정통 고전 발레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초연에 가깝다 보니까 발레 초심자에게 입문작으로 많이 추천되고 있고요. 또 이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은 좀 특별하게 주인공 클라라 역을 1막에서는 어린 여자 무용수 발레리나가 연기를 하다가 마법에 걸려서 나오는 2막 내용에서는 성인 무용수로 바꿔서 아이들도 이제 함께 공연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네. 그럼 그 유니버설 발레단 버전에는 어린 무용수가 이렇게 등장하는군요. 네. 두 가지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어떤가요? 네, 이 국립발레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초연 작품들이 이제 초연의 어떤 뭐 매력을 갖고 있는 유니버설 발레단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쇼이 발레단 버전으로 이 네. 공연이 돼요. 네, 많은 분들이 볼쇼이 발레단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볼쇼이 발레단은요, 원래 발레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민족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웅장한 안무를 하는 게 특징인데요. 뭐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볼쇼이 발레단의 버전은 이 호두까기 인형이 이제 그 고전 발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보완한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원작 동화에서 발레로 각색을 했을 때 사라졌던 캐릭터들을 살려냈고 또 기존 캐릭터의 설정들을 바꿔서 그게 개연성을 높인 게 특징인데요. 유니버설 발레단 버전에서는 주인공을 이 어린 무용수가 연기를 했다면 국립발레단 버전에서는 호두까기 인형을 어린 무용수가 직접 연기를 또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또 이 국립발레단 작품 같은 경우에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실황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좀 생동감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전 앞서도 말했지만 호두까기 인형 공연은 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뭐 유니버설 발레단 그리고 국립발레단에 각각 매력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뭘 볼지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무용수들의 그 움직임이 정말 아름답고 깃털 네.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회전을 잘할까, 어지럽진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무용 발레수들, 뭐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이요. 회전 능력들, 회전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나게 치열한 연습을 네. 하고 그 끝에 얻어낸 실력들인데요. 이 발레 회전 동작을 과학으로 뭐 특히
물리학으로 좀 살펴보면 네. 이 어떻게 회전을 잘할 수 있는지의 비밀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회전하는 물체는요, 우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물체는 관성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를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물리 법칙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네. 학교 다닐 때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네, 어렵죠. 이건 사실 좀 어렵죠. 이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요, 외부의 다른 회전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이 물체의 회전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이 공전하는 태양 네.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는 걸 좀 예를 들 수 있어요. 이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질량, 속도, 회전 반경, 그러니까 반지름에 비례를 하는데요. 일정한 각 운동량을 가지고 발레 무용수가 다양한 회전을 구사하려면 네. 신체의 질량 분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용수가 자신의 신체 질량 분포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 안 되는데요? 네, 이 몸무게 자체가 물론 변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네. 이 쉽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무게 중심을 계속 바꿔서 회전을 음. 계속 강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네. 이 무용수들은 이를 자세를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무용수의 회전 장면을 아까 보셨지만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차는 장면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오므렸다 폈다 하는 채찍질하는 장면들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팔을 휘젓고 팔을 오므렸다 펼쳤다 하는 장면들도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몸통을 중심으로 팔이나 다리를 이용해서 몸 전체의 회전 반경을 넓게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뻗었던 팔, 다리를 접으면서 모으면 회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일정한 각 운동량, 그러니까 이 회전에서 회전 반경이 짧아지면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피겨스케이팅에서도 보면 선수가 네. 팔을 이제 좀 맞아요. 뻗어서 돌리다가 맞아요. 오므려서 돌리면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것 때문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네댓바퀴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도 정말 어지럽거든요. 엄청 어지럽잖아요. 네, 그런데 무용수들은 엄청난 회전을 하면서도 전혀 어지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이유도 혹시 물리 법칙과 관련이 있나요? 네, 이거는 물리 법칙은 또 아니고요. 시선 네. 모으기라는 어떤 스킬 같은 게 있어요. 네. 회전을 할 때 마음속에서 이 무용수들은 한 점을 정해놓고 그 점만 바라보면서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어지럼증을 좀 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회전 동작을 했을 때 무용수의 머리는 네. 회전을 가장 늦게 시작하지만 가장 빨리 돌아오는 네. 신체 일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뀌는 주변 공간을 이제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점만 잠깐 봤다가 계속 보다가 잠깐 사라지고 다시 네. 보고 이렇게 되면 오. 어지러움증을 좀 덜 느낀다고 합니다. 와, 오, 그렇군요. 발레 동작에도 이렇게 많은 과학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네.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발레 하면 생각나는 게 이 토슈즈, 딱 네, 발끝으로 맞아요. 하는 토슈즈와 그리고 발레리나 그 강수진 씨 보면 그 굳은 살이 막 배겨 있는 그 네. 다리 네,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그 사진이 유명하잖아요. 네. 네. 저도 또 발레 하면 그 동작들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발을 가로로 완전히 벌린다던가 네. 아니면은 진짜 발끝으로 서 있는 그런 독특한 동작들이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요? 정말 네. 1, 2초도 서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아프죠, 네, 사실은. 이렇게 발레만의 독특한 자세들이 있는데요. 하기엔 힘들지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 토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서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발끝 뒤꿈치를 붙이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동작들, 발레만의 독특한 동작들 물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작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발레가 원래는 귀족 남성의 사교춤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 그래서 원래는 토슈즈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도 남성 무용수, 그러니까 발레리노들이 추는 거를 잘 보면요. 토슈즈를 신지 않고 있고 엄지발가락에 이제 힘을 줘서 이렇게 발끝으로 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토슈즈는 언제부터 신게 된 건가요? 네, 이제 이 귀족 남성들의 사교춤이 여성들에게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토슈즈를 신게 됩니다. 네. 토슈즈를 신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몸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네. 신게 됐죠, 토슈즈를. 네. 그렇군요. 그럼 토슈즈를 신어야지만 발끝으로 서는 게 아닌가 봐요. 저는 그 토슈즈를 그러게요. 신는 이유가 발끝으로 서기 위해서인 줄 끝에가 좀 알았거든요. 딱딱하게 좀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네, 맞죠, 네. 맞죠. 네, 그런데 이 토슈즈 덕분에 발끝으로만 서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남자 무용수들은 실제로 토슈즈를 신지 않으니까요. 아, 네. 네. 그래서 요즘 발레를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토슈즈가 예뻐서 사실 구매해서 서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무턱대고 토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발끝으로 서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턴아웃이라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펼치는 네. 동작을 우선은 해야
하고요. 골반을 그래서 열어서 발을 일자로 만드는 동작에서 발끝으로 서야 합니다. 이때 이 연습을 통해서 지렛대의 원리가 몸에 익숙해지게 되는 건데요. 네. 무릎이 힘점이고 발목은 작용점, 발끝이 받침점이 돼서요. 이 발끝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무릎을 이용해서 발목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동작인 겁니다. 연습을 통해서 정교한 몸의 어떤 균형 같은 걸 찾게 되면 발목보다는 이 무릎이나 이 뭐 근육에 힘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발목에 무리가 많이 안 가고요. 그래서 이 무용수들이 고관절 근육이나 뭐 종아리 근육을 굉장히 발달시키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새삼 무용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아름다운 발레 속에는 과학이 속속 숨어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이제 과학 팩트 점수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 버전의 공연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어떻게 별점을 매기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별점보다는 선택 가이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만약에 아이와 함께 발레를 처음 입문하고 싶으시다면 유니버설 발레단 버전을, 또 말없는 발레라도 이야기가 중요하다 생각하신다면 국립발레단 버전을 보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어렸을 때 발레를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긴 하는데요. 자, 연말에 이 아름다운 발레 공연을 가족들과 또 연인이랑 보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